아내와 남편이 큰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 아내는 혼자서 큰 규모의 닭장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닭장 안에 수많은 닭들의 행동, 특히 수탉들을 한참 바라보던 아내가 관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수탉은 타고난 정력까지요? 그럼요. 수탉은 하루에 12번도 더 교미를 합니다. 아, 그래요? 조금 있다가 제 남편이 오면 꼭 그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옷차림과 외모의 특징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닭장에 도착하자 관리인은 아내가 부탁한 대로 수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관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탉이 같은 암탉과 하루에 12번씩이나 교미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매번 다른 암탉입니다. 제 아내에게 그 사실을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며 관리인은 웃음을 참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넷이서 웃음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남편은 KTX야. 그는 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내 남편은 시내버스야. 가다 쉬다 하지만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우와, 내 남편은 콜택시야. 내가 부르면 어디든지 꼭 데려다주지. 그런데 한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순이 엄마가 말했다. 내 남편은 자전거야. 내가 세워서 올라타고 달려야 안 자빠져. 그들의 이야기는 웃음소리로 가득 찬 방 안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두 세댁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휴, 난 왜 빨래만 널면 비가 오지? 그래요? 난 늘 비 올 때 빨아서 화창할 때 널게 되는데 무슨 비결이 있나 보죠? 사실은 우리 그의 거시기가 왼쪽으로 있으면 화창하고 오른쪽으로 있으면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빨래를 해요. 기막히죠? 그럼 가운데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땐 빨래할 틈이 없죠. 그때는 그냥 휴식을 취하죠. 그들의 이야기는 웃음소리로 가득 찬 방 안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여러 해 동안 골프를 같이 쳐온 두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라운드를 하면서 죽은 후의 골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봐, 천국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확신하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죽든 먼저 간 사람이 곧바로 돌아와 사실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자. 라고 그들은 서로 약속했다. 몇 주 후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나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문상온 다른 한 노인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헤이, 이봐, 나야. 나 자네에게 천국에 대해 말해주려고 다시 돌아왔어. 그래? 그런데 그곳에 골프장이 있던가?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둘 다 있네. 좋은 소식은 천국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페어웨이는 넓고 평평하며 모든 그린은 크고 스무스하여 누구나 다 팔을 잡을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나쁜 소식은 자네가 내주 화요일에 티업이 잡혀있다는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웃음소리로 가득 찬 방 안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거물급 정치인 부부가 한 프로골퍼를 초청하여 지도 레슨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의 스윙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프로골퍼가 말했다. 아내의 가슴을 잡듯 부드럽게 그립을 잡아보세요. 그러자 정치인은 단번에 무려 300야드의 장타를 날리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정치인 아내의 차례였는데 역시 스윙에 문제가 있었다. 프로골퍼가 다시 말했다. 남편의 그것을 잡듯 그립을 잡아보세요. 그러나 부인은 주저주저하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그냥 평소 밤에 하시던 대로만 하세요. 잠시 후 정치인 아내가 휘두른 샷은 겨우 1m를 넘기는 삑사리 샷이었다. 그 모습을 본 프로골퍼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으이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골프채를 입으로 물고 치냐?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친구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력이 점점 좋아지자 그의 아내도 그의 활력에 힘입어 삶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라운딩하고 오는 날 밤이면 어김없이 아내를 즐겁게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매일 아내로부터 그린피까지 얻어내 필드에 나설 수 있었다. 늙은 나이에 잠자리의 맛을 새롭게 알게 된 아내는 은근히 남편의 골프장행을 매일같이 기다렸고 아낌없이 남편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혹시라도 필드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눈을 흘기거나 이유 없는 성화를 부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누라에게 떼밀려 골프채를 싣고 골프장으로 향해야 했고, 골프장에 다녀온 날 밤이면 언제나 마누라를 안아주어야 했다. 날이 갈수록 얼굴이 수척해지면서도 성실하게 골프장을 출입하던 그가 마침내 골프채를 몽땅 팔아버리고 말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친구가 이유를 물었다. 하루 한 번은 어떻게든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 낮에도 한 라운드, 밤에도 한 라운드 정도는 말야.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매일 36홀 그린피를 주는 거야. 글쎄, 내 나이가 몇인가 이제는 골프가 두려워. 정말.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부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밤 신부는 목욕을 하러 가면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절대로 내 핸드백 열어보면 안 돼?
그러나 궁금증에 지친 신랑은 살며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콩 한 개와 3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신부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신랑은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자기. 내가 핸드백을 열어봤어. 근데 그게 무엇이길래? 신부는 체념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신랑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신부는 고백했습니다. 실은 콩은 제가 남자랑 잘 때 받은 거예요. 신랑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 한 번뿐인데 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돈 3만 원은? 신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콩 판 돈이에요. 신랑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뜨아. 한 남자가 추장의 딸을 자신의 침실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른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행동했습니다. 그의 딸은 아름다운 추장의 딸이었고 그녀는 그가 힘을 쓸 때마다 몽뜨 몽뜨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 말이 찬사라고 생각하고 로마의 법을 계속 따랐습니다. 다음날 그는 추장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추장이 버디를 기록하자 그는 몽뜨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추장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다음 홀에서 추장이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시 몽뜨 몽뜨라고 외치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화가 나서 골프채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샤, 들어갔는데 왜 자꾸 안 들어갔다고 그래? 그의 말에는 그의 분노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부님에게 고백했다. 전 매일 부부관계를 갖고 싶은데 집사람이 커브해서 자주 다투고 있습니다. 신부님, 적당한 부부관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잠시 멈칫 생각하던 신부님이 말했다. 천진대어로 말하면 일주일에 2번이 적당합니다. 예? 그럼 성경에 부부관계 횟수까지 나오나요? 그러자 신부님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요. 그러나 직업별로 좀 다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화목에 하시고, 사채업자는 일수에, 고리대금업자는 수금에, 노름꾼은 하토에, 토목공사를 하시면 토목에, 건축공사를 하시면 목수에 하시고, 조경업에 종사하시면 수목에, 방직 공장에 다니시면 목화에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달에 안 했으면 금월에, 어제 못했으면 금일에, 그도 안 되면 수일에 하세요. 물론 신이 나면 월수월수고요. 매일 하면 마누라 10만 개 죽어요. 골프에 미치다시피 한 남편이 골프백을 둘러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 하자 아내가 단단히 일렀다. 제발 오늘은 오후 5시까지는 돌아오란 말이에요. 친정아버님께서 들르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약속하실 수 있죠? 걱정 마. 3시에 라운딩이 끝날 테니 5시에는 문제없이 도착하도록 하지.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골프를 마치고 불이 나게 집으로 향하던 남편은 도로변에서 차를 세워놓고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아름다운 미녀를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 제 차의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런데 타이어를 바꿔 끼울 줄 모르거든요. 5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 구슬땀을 흘려가며 타이어를 교환해준 남편이 집으로 가려는 순간 글래머 아가씨가 은근히 남편을 유혹했다. 이렇게 고마우신 분을 그냥 가시게 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저 혼자 사는 여자예요. 그 순간 아내와의 약속을 잠깐 떠올렸지만 아름다운 아가씨의 매혹적인 미소를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모질지는 못했다. 결국 1시간 이상을 달려 낯선 여자의 집에서 차를 얻어 마시고 여자가 권하는 위스키를 한 병 모두 비울 때쯤에는 아내의 당부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술이 거나해진 여자가 그의 바지 지퍼를 열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나면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 법이라고 혼자 되뇌었을 따름이었다. 골프와 질펀한 섹스로 지쳐버린 남편이 터덜터덜 현관문으로 들어선 것은 밤 9시. 장인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가 그를 닥달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 정신 나간 양반아! 이 시간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거예요? 남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아내를 속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사실 말야, 골프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서 만난 아가씨와 3차례의 섹스를 가진 사실까지 몽땅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한눈 팔지 않을 테니 용서해줘. 제발. 그러자 아내는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았다. 이런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 같은 여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군! 참심이 코를 돌았다고 사실대로 고백했으면 용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가요! 밖으로 쫓겨난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 저장소를 만드니 많이 하는데 6세기에 만들어진 기능뿐만 아니라 미학까지 고려한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말할 수 없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은 잘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마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이 젊은 여인은 다급한 표정으로 옆집 아저씨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급히 옷을 들추며 가슴에 인자를 쓰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이를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눈치 빠른 아저씨는 여인이 인자를 쓴 것을 보고 그게 불화자로 보였는지라 깜짝 놀라 물었다. 어디에 불이 났어? 여인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자기 아래쪽을 가리켰다. 아저씨는 또 다른 오해를 하고 긴장한 채 다시 물었다. 그래, 어디에 불이 난 거야? 여인은 이번에는 아래 옷을 급히 벗어 던졌다. 아저씨는 더욱 당황하며 털이 다 그을린 거야? 라고 물었다. 아저씨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상황은 이상해졌다. 여인은 이번엔 옆집 아저씨의 바지를 확 잡아내리며 거시기를 가리켰다. 아저씨는 당황한 채 뭐야? 다 타서 기둥만 남았다고? 라고 외쳤다. 이제야 여인은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옛날 남편을 여인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떡 장사를 시작했고 장성한 자식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떡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일을 하고 있었다. 딸은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드시죠, 엄마?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에고, 너의 아버지만 있었어도 좋았을 것을. 갑자기 돌아가신 내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딸은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듯 다시 물었다. 아빠는 일을 참 잘하셨죠? 어머니는 잠시 옛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낮이고 밤이고 떡치는 일이라면 최고였단다. 너의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지. 언제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단다. 어느 날 예수와 모세 그리고 한 노인이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다. 먼저 예수가 티샷을 했지만 공은 방향을 잘못 잡아 호수에 빠지고 말았다. 예수는 주저하지 않고 호수 위를 걸어 물 위에서 공을 다시 쳤다. 공은 멋지게 그린에 안착했다. 다음은 모세의 차례였다. 모세는 힘껏 티샷을 날렸지만 공은 역시나 호수에 빠지고 말았다. 모세는 물가에 다다르더니 지팡이를 들어 호수 물을 갈랐다. 그는 갈라진 호수 바닥에서 공을 찾아내어 힘껏 쳐서 그린에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노인의 차례였다. 노인이 친 공도 잘못 날아가 아까 예수와 모세가 공을 빠뜨렸던 호수에 빠졌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공은 물속에서 큰 물고기가 입에 물었고 그 물고기는 마침 물 위를 지나가던 독수리가 낚아챘다. 독수리는 그린 위를 날아가다가 공을 떨어뜨렸고 공은 대굴대굴 굴러서 홀컵에 들어가 버렸다. 정말 기가 막힌 홀인원이었다. 이 일련의 광경을 지켜본 예수가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제발 골프 좀 정상적으로 치세요! 어느 날 조폭 두목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두목, 아그들아, 이번에 홍콩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신단다. 영어 좀 하는 아그들 없냐? 부하, 아따, 성님, 제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별명이 고등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인텔리 아니겠습니까? 두목, 그래? 그럼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부하,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면 좀 섭하지라. 누룽지는 버비 브라운 아니겠습니까? 밥이 눌어서 갈색이 되니까. 일동, 우와. 두목, 그럼 PR이라는 것은 뭐다냐? 부하, PR, 펼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이런 뜻이지라. 두목, 오메, 이런 유식한 놈이 내 부하라니 난 복받은겨. 그런 가르마는 영어로 뭐냐? 부하, 헤드라인이라고 하지라. 가르마는 머리에 난줄이니까 머리는 헤드, 줄은 라인, 합쳐서 헤드라인. 두목, 아그들아, 뭐하냐? 기립박수 쳐야지. 일동, 우와, 짝짝짝. 두목, 그럼 마지막으로 손가락은 영어로 뭐냐? 부하, 핑거. 두목, 그럼 이 주먹은? 부하, 오물인거. 두목, 엄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새끼야. 부하를 껴안으며 일동, 우와, 이런 유식한 놈이 뽕pom도 안 되고 어쩌다 조폭이 됐을까? 두목, 그럼 사과는 뭐냐? 부하, 아따, 성님 그건 초등학교 수준 아니겠습니까? 애플이요. 두목, 자식, 그럼 한 입 빼어 먹은 사과는? 부하 잠시 고민하다가 그것은 파인애플 아니겠습니까? 일동, 왕!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 어느 양반집 대감이 직접 발로 뛰며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우물가를 지나가던 대감은 물을 깃고 있는 한 처녀를 보게 되었다. 그 처녀는 비록 차림새는 남루했지만 용모가 뛰어나고 관상도 복스럽게 생긴 훌륭한 교수였다. 대감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가 뒤를 따라갔다. 알고 보니 그녀는 상민의 딸이었다. 친분을 따지지 않고 그녀를 며느리로 삼기로 결심한 대감은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대감의 아들은 상민의 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첫날 밤에 신부를 시험해보려는 생각으로 소박을 놓아 쫓아낼 작정이었다. 그는 신부에게 시 한 수를 써주며 적절한 대구로 화답하지 않으면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랑은 이렇게 말했다. 청포대와 침 바오다이시아에 자신 노즈 쓴 누이니 푸른 도포의 허리띠 아래 붉은 약물이 성을 내니. 그러자 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붓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화답했다. 홍상고이 홍장코이에 백합수바에 하셔라. 붉은 치마 고쟁이 속에서는 흰 조개가 웃는구나.
신부의 답변을 들은 신랑은 그녀의 학문에 크게 놀라 소박은커녕 신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들은 그날 밤 운우지정 여인 일주징을 나누며 첫날 밤을 질탕하게 보냈다고 한다. 사오정 영어 I like Hong Kong. 나는 붉은 콩을 좋아한다. Yes, I can. 그래, 나는 깡통이다. I can understand. 나는 물구나무 설 수 있다. See you again. 두고 보자. 노숙자의 침실. 한 아가씨가 낮술을 먹고 어지러워 공원 의자에 앉았다. 주위에 아무도 없자 아가씨는 하이힐을 벗고 의자 위로 올라가 다리를 쭉 펴고 졸았다. 노숙자가 아가씨에게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봐, 아가씨, 나하고 연애할까? 깜짝 놀라 잠이 달아난 아가씨가 노숙자를 째려보며 말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저한테 할 수 있죠? 아가씨는 화가 나는지 목소리를 높여가며 계속 따졌다. 이봐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연애 상대가 아니에요. 노숙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가씨에게 말했다.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왜 내 침대에 올라가 있는 거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새댁이 새신랑이 퇴근할 시간이 되자 옷을 홀라당 벗고 있었다. 그 순간 놀란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얘야, 어쩌자고 그 모양으로 있니? 새댁은 당황해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밤에 입는 정장이에요. 영감님이 오실 시간에 맞춰 할머니가 며느리처럼 홀을 벗고 계셨다. 영감님이 들어오며 말했다. 옷이 없소, 손이 없소. 만족하오. 자랑스럽게 할머니가 말했다. 영감, 며느라기가 하는 말이 이 옷이 밤에 입는 정장이랍니다. 영감님이 놀라며 말했다. 항몸, 제발 옷 좀 다려 입으시오. 오전 수업 시간에 떠드는 손오공과 저팔계에게 선생님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운동장을 돌게 했습니다. 이윽고 점심이 훨씬 넘자 선생님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사오정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정아, 오공이와 팔계한테 가서 반성문 쓰고 그만둘라고 해라. 네, 선생님. 이윽고 오공과 팔계에게 다가간 사오정.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들에게 한 말은 선생님이 이제는 방독면